25, 21, 4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칼 끝에 찔린 진심이 드러난 그린라이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첫 번째 그린라이트는 희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그린라이트였다면 두 번째 그린라이트는 이진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 그린라이트였습니다. 이진은 두 번째 그린라이트가 켜질지 몰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찌른 것이지만 두 번째는 희도에게 찔린 거니까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진을 다시 찔러보는 희도. 왜 응원하냐는 물음에 기대하게 만들어서 라고 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중력밖에 없다고 믿는, 그래서 세상에 기대할 게 없던 이진이 희도를 응원하는 이유를 기대하게 만들어서 라고 하는 건 이진의 세계에 큰 지각 변동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뿐 아니라 자꾸 욕심이 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기대할 것도 없고 욕심부릴 것도 없이 체념 하면서 살고 있던 이진이 꿈을 잃지 않고 때론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저력의 희도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힘이 나고 뭔가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랑조차 사치인 이진이가 희도를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희도에게 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희도와 사랑하고 싶어진다는 뜻일 겁니다. 옆에서 봐도 희극인 희도의 얼굴은 그때만큼은 전혀 코믹하지 않고 심쿵사로 어레스트가 온 18살 소녀의 얼굴이죠. 근데 이진이 희도에게 찔려서 그린라이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희도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펜싱으로 자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내기를 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싫은 사람하고 소원 내기 해보신 적 있나요? 남녀가 소원까지 걸고 내기하는 건 상대에게 호감이 있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기에서 어떻게든 이겨 소원 성취를 합니다. 때론 그 소원이 뭔지를 안 알려주고 자꾸 미뤄서 상대를 애타게 만들기도 하죠. 이진의 소원은 뭘까요? 그게 뭔진 몰라도 분명 희도에게 갈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희도가 이진을 찔렀을 때를 보면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찔렀던 이진과 다르게 뭔가 격합니다. 찌르는 게 아니라 베는 것 같은 느낌이죠. 상대에게 칼끝을 겨눌 뿐만 아니라 벨 수도 있는 유일한 펜싱 종목이 사브르입니다.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건 미련도 없이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어떤 갈등과 고난이 닥쳤을 때 미련 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진이 켠 그린라이트와 희도가 켠 그린라이트가 사랑이 완성될 거라는 100%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희도가 세상엔 100%의 희극도 100%의 비극도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이진이 존재하는가를 두고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미래의 희도 엄마가 지난달에 이진이 만났어. 세월이 많이 흘렀네. 라는 말 한마디가 가져온 파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사망한 지 오래된 이진을 기리고 왔다고 해석하는 분들 간의 의견들이 팽팽히 오고 가고 있는 중이죠. 예측이 아니라 솔직한 제 바람은 이렇습니다. 제발 작가님, 우리 이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살려는 주세요. 4화는 뇌피셜대로 지용이가 희도에게 아지트를 보여주면서 춤선생이 돼줄 테니 유림과 이어지게 도와달라고 하죠. 유림에게 솔담배가 아니고 솔향기 음료를 매일 가져다 달라는 요구에 마지못해 유림의 라카에 음료를 갖다 두는데 그곳에 고이 놓여있는 희도의 우산. 아이러니하게 솔향기 음료를 갖다 놓았던 희도를 매몰차게 대하면서도 희도 우산은 소중하게 품고 나가는 유림이를 보니까요. 라이더 37이 희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희도가 유림에게 품었던 진심과 동경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솔향기 음료의 주인이 지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희도에게 꼴값을 떨었다고 자책하는 유림의 모습도 이쁠 거라는 지웅. 역시 예상대로 팬이랑 안 사귀니까 네 팬이 아니라는 고백까지 7반 이쁜이가 이쁜이 했습니다. 희한한 구성 5명이 처음 모인 아수라장이 나왔죠. 뜬금없이 왜 추어탕이 나오나 했더니 승환이 엄마 때문이었네요. 어쨌든 그 덕분에 5명이 한 상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애들 입맛에 맞지 않지만 몸에 좋다고 먹는 보양식처럼 서로 오해와 얽힌 관계로 시작됐지만 결국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자양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때가 첫 모임, 그러니까 1998년 9월이죠. 그때 사진 속에 백이진을 처음 보는 희도의 딸 민채. 민채가 이진의 딸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인정하고 가야 할까요?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희도가 양코치의 훈련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국대 평가전에 나섭니다. 펜싱을 보는 안목이 높아진 희도는 지지 않을 겁니다. 양코치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겁먹지 마, 겁먹더라도 들키지 마. 어디서 많이 들었던 멘트 같지 않나요? 우리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의 명언,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결국 희도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걸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이진, 희도와 친구들이 함께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진의 방황이 깊어지는데 그런 이진 앞에 희도가 나타난다는 게 오화 예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화를 받고 급히 뛰어가는 것을 보면 가족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고모와 같이 살 수 없게 돼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말이죠. 때는 IMF 시대다 보니 하루아침에 고모네 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진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았던 희도가 이번에는 이진에게 받았던 응원만큼 같이 훌륭해지자며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쓰던 칼을 행운의 칼로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동생 바람대로 이제는 지방에 가 있는 부모님한테 내려가 살기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약해질 때면 희도가 보고 싶다던 이진은 마음을 다져서 내려가기 전 희도에게 받았던 칼에 국가대표의 상징이라는 가다 안쪽 파란색 라카치를 해서 다시 돌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잠시일 뿐 다시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앵커인 희도 엄마가 시대 상황 때문에 휴학한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며 방송국의 고졸 출신 기자 채용을 강력히 요구하죠. 결국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격해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보통 방송국은 개편철인 늦가을에 채용을 하니까 그 이후쯤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오게 된 이진은 여름날에 희도와 함께 물장난을 했던 추억의 수도가로 가 다시 수도꼭지를 틀며 희도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경기 운영도 인생 운영도 미숙했던 희도와 이진.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 한 단계씩 천천히 오르며 성장해가는 청춘.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반짝이는 청춘을 보면서 회춘하는 프로젝트 25, 21.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